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. 오늘 주제가 아마 서민금융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신보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. 그 매출 채권 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외상으로 이제 물건을 팔고 그걸 받지 못하게 되면 80% 예, 해주는 그렇습니다. 건데 이게 중소중견기업한테는 진짜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잘 보면은 이게 약 한 20조 정도가 연간 보험 네, 가입하고 기업체 수가 15,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전 정부까지 빠른 속도로 늘다가 네, 이번 정부 들어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 사업인데 자금을 지원을 못 받고 신보의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운용 배수가 딴 것들은 다 10배의 내외인데 14.7배까지 올라왔습니다. 예, 이런 그렇습니다. 이런 공적 보험은 중소기업들한테는 정말 생명 그 단비 같은 부분들인데 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물론 다른 장치도 많이 있겠지만은 보험 성격인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왜 끊어진 거죠? 저기 이게 이제 매년 20조 규모로 이제 예, 리볼빙이 예. 되고 있는데요. 2018년, 19년도에 출연금이 없었습니다.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. 네, 네, 그 네. 전에는 이제 예, 예. 정부 출연으로 이제 했고요.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 배수가 좀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중기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전 정부에서 무려 60조 정도를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보도자료도 냈었는데 네. 이사장님이 뭐 워낙 인맥이 좋으시니까 이 부분을 늘리는 게 다른 쪽보다도 예, 서민금융 지원에는 실질적인 효과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에 아주 좋은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. 상거래 신용지수라는 것을 만드셨더라고요. 네? 상거래 신용지수. 아, 예, 예, 네네. 예. 그래서 결제 데이터, 네, 부가세 네, 신고서, 고용정보 등 회원사들 워낙 많으니까 최근에 어떤 데이터를 위해서 상거래 신용도를 평가를 하고 네, 그 신용에 맞춰서 이제 대출을 나갈 수 있고 신부에서는 뭐 보증을 해주겠죠. 근데 우리나라에서 신용대출이 자리를 못 잡고 있었던 부분들은 바로 이런 빅데이터 부분들이 예, 사실 신부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서서 그 국민의힘의 김의곤 의원님도 기술 신용대출 요 부분도 한국 금융이 발전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조건 담보 뭐 이런 관행들인데 굉장히 좋은 제도 같다라고 보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신부만 주로 쓰시고 네,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행권보다 오히려 신보가 더 이 데이터는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네,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좀 더 정교하게 하고 또 활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무슨 대안이나 이런 걸 마련하고 계신지 예, 듣고 싶습니다.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신보 이사장 취임해서 네,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고 사실은 저는 이게 어떤 혁신 금융의 리더로서 신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현재 셋업이 돼서 현재 이제 이거 관련된 상품도 나왔고요. 네, 그래서 금융권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거 확산시키고 또 이 새로 상품이 이걸 통해서 개발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. 잘만 하면은 또 한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는데 네, 투자는 얼마 안 했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어떤 중요한 사례가 되고 다른 분야도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저 산업은행 회장님께 여쭙겠는데요. 그 KDB 생명 지금 매각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나요? 지금? 지금 MOU를 체결하고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.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. 마지막 단계 와 있는 건가요? 예. 시점을 예측할 수는 있나요? 저희가 거래 종결을 연말까지로 목표로 삼고 있고요. 가급적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그 산업은행에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회사들을 매각할 때 아까 이제 GM대우 문제, 대우조선해양 문제, KDB 생명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고용 문제라든가 어, 그 거기에 하청업체는 없지만 하청업체의 관계나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.
최근에 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다가 추경해서 조금 올려는 놨는데 BIS 비율이 지금 13%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. 산업은행도 그렇고 우리 신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좋아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인 개발은행, 한국을 대표하는 개발은행인데 BIS 비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가 아니라 좀 충분하게 매번 뭐 있을 때마다 찔끔찔끔 증자를 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하기 위해서 두 분께서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저희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버퍼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. 지금도 이렇게 간당간당하면 지방은행하고 산업은행하고 BIS 비율이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는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볼 때도 좀 이상하게 볼 가능성도 좀 일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어떤 생각이시나요? 저희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각종 정책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예상 BIS 비율 하락이 200bp 2% 가까이 되고요. 증자 지원에서 뭐 한 50bp 정도 회복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6월 말 현재 13% 미만으로 내려갔고 국내 금리권 최하입니다. 그래서 저도 내년에도 우리가 위기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산업은행의 자본이 충실해야 필요할 때 적절히 그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. 최대한 증자가 되도록 하고 증자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증자 시에 정무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. 네, 그런 입장은 신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입장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?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홍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성일종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.